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0월 27일장이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 시장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죠. 자, 오늘 시장에서 이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의 모습이 좀 만들어졌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232종목, 하락 종목 수가 626종목이나 되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474종목, 하락 종목 수가 무려 880종목이나 되는 거의 하락 종목의 수가 2배 이상이나 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수익 내기는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좀 강세를 띈 섹터의 종목들이 있죠.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영상을 공유했던 내용 중에 시장의 돈의 흐름이 엔터 관련주들과 또 원자력 관련주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로 흐름이 좀 흘러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오늘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를 띠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일부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던 것이 다이지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 바로 좀 살펴보고 바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했는데요. 오늘 조선주들도 좀 강했었죠. 그제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선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삼성중공업이 이 수주를 거의 9천억이 넘는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상승이 나오지 않았는데 현대미포와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자, 그런데 이 삼성중공업은 별다른 반등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슈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강하게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오늘 좀 매매를 했습니다. 이 횡보하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장대 항봉이었기 때문에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자, 상승이 아침서부터 강하게 나왔죠.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고 제가 첫 번째 매수한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자, 여기서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전고점 자리 다가올 때 일부 분할로 매도했고 여기 이제 상승 나올 때 또 분할로 매도했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전량 매도하면서 수익을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위로 제가 매도한 이 최고점 자리에서 한 2%가 더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또 눈여겨보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떨어지고 이렇게 상승 한 차례 줬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는 이 저점 라인 여기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또 최저점에 매수를 해서 요쯤에 상승 나올 때 또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으로 두 번의 매매를 통해서 아주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매매를 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매매한 내용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매매가 됐죠. 자, 요거는 1분봉이고요. 자, 1분봉으로 보면 여기 이제 상승 강하게 나오고 첫 번째 조정 구간에서 제가 거의 최저점에 잡았고요. 그리고 일부 물량 분할 매도하고 여기 상승 나올 때 분할 매도하고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졌을 때 또 최저점에 매수가 됐죠. 최저점에 매수가 돼서 여기 반등 나올 때 또 수익 챙기고 마무리하면서 오늘 삼성중공업으로 아주 수익 잘 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HRS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어요. 자, HRS는 원자력 발전 관련한 종목이었고요. 제가 어제 이제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이제 종가 베팅 패턴이 만들어지고, 자, 요렇게 이제 고점 자리 형성한 요런 이제 깃발 패턴에서 여기 이제 종가 베팅 캔들이 딱 만들어졌죠. 자, 이거는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 또 종가 베팅 오리지널이란 영상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이 공유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HRS와 더불어 일진 파워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일진 파워는 제가 매매를 안 했어요. 일진 파워는 종가 베팅 모양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떤가요? 이 캔들이. 자, 캔들이 몸통이 길고 아랫꼬리가 길기 때문에 이게 저가 대비 종가가 거의 1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매수를 했을 때 원칙대로라면은 이 꼬리자리 이탈을 할 때 손절인데 손실 범위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틀 전에 만들어졌던 이 윗꼬리 캔들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매물이 쌓여서 조금은 움직임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험 요소와 매물대의 요소 때문에 제가 이걸 종가 베팅을 안 한 겁니다. 몸통 길이가 길어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종가에서 결국엔 상승이 나와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한 4.3%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으니까 만약에 홀딩을 했다면 뭐 충분히 수익 내고 마감을 했겠죠. 그런데 HRS를 제가 공략을 한 이유는 캔들의 몸통이 짧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캔들의 몸통이 짧고 저가 대비 종가가 3%가 좀 조금 넘는 구간이니까 충분히 리스크 측면에서도 손절이 나가더라도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거래가 이렇게 완만하게 줄어드는 아주 전형적인 종가 베팅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종가 베팅 당일날 캔들의 거래가 확연하게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만들어졌던 구간에서 최저점이니까요. 이 거래량이. 자, 그래서 저는 HRS를 공략을 했던 거고 오늘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저가 대비 고가가 한 8%짜리 봉이 만들어지면서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HRS 종가 베팅을 해서 수익을 좀 냈고요. HRS 이제 어제 종가 베팅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어제 이제 종가가 형성될 무렵에 베팅을 해서 매수를 했고요. 자, 오늘 장 초반에 살짝 흔들긴 했지만 상승이 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나올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여기서 매도하고 그리고 이 윗구간에서 이제 거의 최고점에 매도하면서 이 종목도 종가 베팅으로 수익 잘 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HRS 종가 베팅 패턴으로 종가 베팅 매매해서 수익 내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한 종목은 손절이 좀 나갔어요.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었어요. 어제도 좀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죠. 일봉상의 위치도 전고점을 뚫고 가는 깔끔한 자리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슈가 괜찮은 이슈가 있었어요. 테슬라의 지분을 들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이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상한가에 잘 굳혔는데 상한가에 굳힌 이후에 저는 오늘 갭이 많이 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 후반부에 숨도 안 쉬고 상한가에 들어갔고 여기서 VI 이후에 갭으로 그냥 상한가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 오늘 갭이 많이 뜰 거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갭이 안 떴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3분봉 첫봉에서 거래 터지고 이렇게 양봉 캔들로 만들어지는 걸 보고 제가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대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딱 체결이 됐는데 그냥 음봉으로 바로 밀어버렸죠. 자, 요게 이제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주면서 살짝 흔들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체결이 되면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빠르게 그냥 손절 치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제가 이런 걸 이제 폭탄 떨어진다, 폭탄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면 음봉으로 그냥 이렇게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폭탄 날라오면 빠르게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자, 국보 디자인 그래서 매매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죠. 자, 여기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가 됐는데 그 다음 봉에서 그냥 이런 저점 이탈을 하고 어제 만들어졌던 상한가 종가 이탈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종가 이탈을 할 때 여기서 잘라냈어요. 그래서 한 2% 조금 넘게 마이너스가 나면서 이 정도 구간 손실이 났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포함해서 한 2.3%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마이너스 나고 손절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쉽게 재료는 괜찮은 재료였는데도 불구하고 좀 하락이 나와서 빠르게 좀 손절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키 스튜디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버키 스튜디오 오늘 상한가에 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상승 나올 때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강력한 이슈가 되면서 전 세계 1등을 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에 아주 열광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강력한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횡보를 거치면서 좀 흔들긴 했지만 오늘 다시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하질 못했고 거래 대금도 약하고 이런 게 좀 굉장히 아쉽죠. 근데 오늘은 다른 재료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위메이드와 빗썸 코리아 공동 경영을 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물대를 좀 돌파하지 못한 모습과 거래 대금이 좀 약한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내일 이런 매물대들을 어떻게 돌파를 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쇼박스도 같은 이슈로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은 뭐 빗썸 관련해서 움직인 건 아니고 버킷 스튜디오가 상한가에 들어가니까 같이 이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런 매물대들을 다 돌파를 해놓고 이제 종가상으로 마감이 됐죠. 그렇지만 이런 윗꼬리 매물대를 아직 돌파를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종목이라 버킷 스튜디오와 더불어 관심 있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MS가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일봉상의 위치가 별로죠. 완전 역배열 구간에서 이런 매물대들을 또 엄청나게 쌓아놓은 자리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일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 200억 정도밖에 터지지 않는 모습이고, 이슈는 메타버스 이제 후발주로 메타버스 사업 진출을 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이제 메타버스가 강력한 재료이긴 한 거죠. 분봉상의 움직임은 좀 흔들긴 했지만 그래도 상한가를 굳히고 한 번도 풀리지 않는 모습이라 좀 나름대로는 강한 상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봉상의 모습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좀 미약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오위즈 홀딩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네오위즈 홀딩스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오늘 아주 최대한 이 뽑아주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종가상으로 이런 매물대는 돌파를 한 상태라 이런 거는 아주 좋죠. 그런데 이제 아직 꼬리 매물대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역대급으로 좀 터졌어요. 이런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위치라는 거죠. 자, 테슬라 관련해서 이 비트코인 결제가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상한가에 굳혔다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못한 모습이고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 괜찮죠? 탄탄하게 이렇게 상승 줬다가 위쪽에서 이렇게 횡보 기간 만들다가 이런 자리 딱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 돌파 이후에 이런 자리 붙여서 매수했다면 또 짧게 수익 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일봉상 이렇게 급하게 좀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가격적으로 조금 리스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이런 종목 사실 대응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이 종목 자체로는 그래도 매매 대응해 볼 만은 했지만 뭐 저는 대응을 하진 않았고요. 가격상으로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되 조심해서 뭐 만약에 대응을 하더라도 조금 조심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었죠.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가면서 아주 좋은 모습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인 3060포인트로 좀 돌파를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어제 좋은 모습을 좀 훼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나스닥은 아직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제 음봉으로 윗꼬리 달린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좀 매물 출회가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았고, 그렇지만 가격 조정이 아닌 이런 횡보 조정을 통해서 21선을 이렇게 돌리는 과정이라면 이런 모습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횡보 조정을 마치고 300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이 지점을 좀 지지를 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완성을 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격 조정보다는 횡보 조정이 낫죠. 그래도. 자,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의 반등은 좀 약하긴 하지만 옆으로 좀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가져간다라는 측면이라면 지금 시장에서 이런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마찬가지로 어제 이런 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더 좋은 모습을 좀 기대를 했지만 갭을 띄우고서 결국에는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만들어진 양봉 캔들을 뭐 거의 훼손하지 않았죠. 음봉, 단봉의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준수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코스닥 시장도 가격 조정보다는 지금 위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좀 버티면서 기간 조정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21선 이렇게 이제 수평을 만들고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이 위쪽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상승을 한다면은 뭐 이것도 아주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조금 더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제죠.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요 갭 구간 자리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양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21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지금 구간에서 대외적인 악재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시장의 모습이라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대외적인 악재가 뭐 그렇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우와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 시장의 이 물류 대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내년 중반까지 계속될 거라는 이런 악재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뭐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막 고점을 뚫고 막 위로 날아가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시장도 횡보 조정 구간을 만들고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 만들고 이제 상승 모멘텀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시즌에 의해서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약하죠, 우리 시장은. 그래서 우리 시장은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한 가지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게 위드 코로나로의 시점에 기해서 리오프닝 관련 섹터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또 기업 실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조금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관련 섹터의 종목들을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강하게 막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시장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종목 장세로의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한 종목들 계속 관찰을 하면서 좋은 종목들로 대응을 하고 수익을 좀 뽑아내는 그런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